KDI가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9%입니다. 기존 1.8%에서 0.1%포인트를 깜짝 상향한 것이죠.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 경제가 반등의 신호탄을 쐈다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현장에서 숫자의 뒷면을 봐온 저의 시선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1.9%라는 숫자는 화려한 황금 갑옷을 입었지만 속은 골다공증으로 텅 빈 기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화려한 갑옷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18만 원을 넘보고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광경은 눈이 부십니다. AI와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발하며 우리 수출 엔진은 맹렬히 회전하고 있죠. 하지만 갑옷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처참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한쪽 다리에만 의지해 절벽 끝을 달리는 외다리 주자와 같습니다. 수출은 뜨거운데 왜 내 지갑은 갈수록 얇아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반도체라는 갑옷이 너무 무거워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 즉 내수와 건설 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나는 동네 상점의 빈 테이블, 공사가 중단된 채 먼지만 쌓여가는 건설 현장들이 우리 경제의 진짜 민낯입니다. 수출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온기가 여러분의 식탁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수출 지표는 정부와 정책 위안자들이 아직은 괜찮다며 안일한 대책을 내놓게 만드는 독이 든 성배가 되고 있습니다. 뼈가 삭아가는 줄도 모르고 겉보기에 튼튼해 보인다는 이유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 우리 구군이 모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 세계적인 AI 열풍이 한풀 꺾이거나 경쟁 국가들이 우리 갑옷의 틈새를 뚫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탱할 다른 다리가 없는 우리는 그 즉시 고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다공증에 걸린 뼈는 작은 충격에도 힘없이 바스러집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딱 그 임계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이 화려한 1.9%라는 숫자에 속아 방치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겉보기에 튼튼해 보이는 이 갑옷이 언제 벗겨질지 모른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위태로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1100조 원의 국가 부채와 더불어 우리 가계의 숨통을 조여오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과 그 뒤에 숨은 금리라는 이름의 사자입니다. 이제 겨우 버티고 있는 영끌족들의 HP가 왜 바닥나기 직전인지 그 처절한 생존 게임의 2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달 월급 중에서 이자로만 절반 가까이 떼어가고 있다면 그게 과연 월급일까요? 아니면 잠시 내 통장을 스쳐가는 통행료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무려 1900조 원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1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거대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산보다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7%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드디어 이 마의 선을 넘었습니다. 게임으로 치면 여러분의 캐릭터가 매초 체력이 깎이는 강력한 독 데미지 디버프에 걸린 셈입니다. 이 독의 이름은 바로 고금리입니다. 앞서 우리 경제가 황금 갑옷을 입은 골다공증 기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사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건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바로 기사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1900조 원이라는 무거운 짐입니다. 금리가 2에서 3%일 때는 그 짐이 견딜 만한 여행용 배낭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7%가 되는 순간 그 배낭은 거대한 바위가 되어 여러분의 무릎을 짓누릅니다. 여러분의 HP, 즉 생활비가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외식 한 번 줄이고 옷 한 벌 덜 사는 수준으로는 이 독 데미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식비와 자녀 교육비까지 깎아내야 하는 처절한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그런데 이 7%라는 숫자가 왜 절망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이미 1%대 성장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내 성적은 겨우 한 점 오르는데 내야 할 이자는 7점씩 오르는 꼴입니다. 아무리 밤낮 없이 일해서 캐릭터를 레벨업해도 이자라는 몬스터가 여러분의 경험치를 전부 가로채 갑니다.
결국 영끌족이라 불리는 유저들은 게임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며 시장에 매물을 던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지금 밖을 보십시오. 그 매물을 받아줄 신규 유저가 있습니까? 금이라는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데 누가 선뜻 이 위험한 게임에 새로 참여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단순히 개인의 욕심 때문이라고 몰아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집을 사라고 부추겼고 세상이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다며 여러분의 등을 떠밀었죠. 하지만 냉혹하게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자가 무서워 소비를 멈추면 동네 식당이 문을 닫고 그 식당 주인이 다시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의 유동성 가뭄입니다. 돈이라는 피가 마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건 가장 약한 개인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화려한 반도체 뉴스 뒤편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가득합니다. 폐업 신고가 속출하고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내는 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개인의 고열을 짜내어 겨우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이 무너지는 건 슬픈 일이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건 차원이 다른 공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고 돈을 맡긴 은행이 혹은 이 국가라는 서버 자체가 더 이상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전산상의 숫자로만 남게 된다면요. 다음 장에서는 국가라는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 바로 신뢰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뱅크런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켜서 잔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화면에 찍힌 그 숫자가 정말 여러분의 금고에 안전하게 쌓여있는 실물 돈이라고 확신하시나요? 만약 오늘 오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동시에 은행에서 돈을 찾겠다고 출금 버튼을 누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언컨대 채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 시스템은 멈추고 서버는 터져버릴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괴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대금융이라는 게임의 설계 방식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은행은 여러분이 맡긴 돈의 10%도 채 금고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른 유저에게 대출해 주거나 수익을 내기 위해 위험한 투자, 아이템을 사는 데 써버리죠. 이 아슬아슬한 마법이 유지되는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모두가 동시에 돈을 찾지는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즉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는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국가가 이 모든 걸 책임져 줄 거라 믿으시죠? 정부는 예금자 보호 제도를 통해 1억 원까지는 무조건 지켜준다고 공지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따져봅시다. 만약 대형 은행 몇 곳이 동시에 흔들린다면 이미 1100조 원의 빚을 짊어진 정부가 그 수백조 원의 예금을 당장 현찰로 내줄 능력이 있을까요? 운영자의 지갑도 이미 텅 비어있는데 시스템 공지사항으로만 안전하다고 외치는 꼴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야 위기가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6년의 디지털 뱅크런은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빛의 속도로 전염됩니다. 뉴스에서 금융 불안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자산은 전산상의 숫자로 묶여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뢰가 사라진 시스템에서 숫자는 그저 무의미한 데이터 조각일 뿐이죠. 국가가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돈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 즉 소유권의 마비가 진짜 재앙입니다. 평생 땀 흘려번 자산인데 은행 서버가 막히고 국가가 인출 제한을 거는 순간 여러분의 노력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20년 동안 경제 지표의 뒷면을 분석해온 저는 이 신뢰의 균열이 얼마나 조용하고 치명적으로 다가오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로마 제국부터 현대의 경제 위기 국가들까지 모든 몰락의 공통점은 화폐에 대한 신뢰가 종이 조각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1100조의 국가 부채와 7%의 고금리는 이 신뢰라는 성벽에 거대한 구멍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뒤에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서버는 불안정하고 운영자는 신뢰를 잃었으며 여러분의 HP는 실시간으로 깎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져가는 게임판에서 캐릭터 삭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앉아 시스템이 기적적으로 복구되길 기도만 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내일 아침 당장 인벤토리를 다시 정리하고 생존 루트를 개척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새로운 부의 기회를 잡는 진짜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당장 여러분의 가방에 담아야 할 생존 아이템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리스트와 행동 지침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리스트를 펼쳐보십시오. 그 중에 국가 시스템이 멈춰도 여전히 가치를 발휘할 진짜 아이템은 몇 개나 됩니까? 혹시 99%가 은행 전산망 속의 숫자나 원화 자산에만 묶여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침몰하는 배의 가장 낮은 칸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고 국가 부채가 1,100조를 넘어선 2026년의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운에 기댄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벤토리를 완전히 재편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최적화 작업입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위기의 현장을 목격하며 제가 깨달은 진짜 생존 아이템들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시급한 아이템 스왑입니다. 디지털 숫자로만 존재하는 자산을 실물로 그리고 더 강한 서버의 아이템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서버가 불안정해질 때 원화만 들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때 여러분의 가족을 먹여 살릴 유일한 비상용 포션입니다. 은행 앱이 멈추고 카드 결제가 거부되는 순간 여러분의 손에 들린 실물 자산만이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자산을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시스템의 오류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방어용 장비를 일정 비율 이상 갖춰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캐릭터의 스킬 트리를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융 지식이나 서류상의 능력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화폐 가치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작동을 멈춘 세상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기계 없이도 무언가를 고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당장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을 치료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 있습니까?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와도 국가가 부도를 선언해도 결코 뺏어갈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은 여러분 몸에 각인된 숙련도입니다. 이제는 종이 위의 스펙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화급 스킬을 연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립된 개인에서 벗어나 신뢰의 길들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늘 혼자 있는 유저부터 사냥합니다. 돈의 가치가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의 생존을 돕고 물자를 나눌 수 있는 신뢰 기반의 네트워크는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강력한 보험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돈이 작동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국가나 시스템이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스스로 지키지 않는 자산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증발할 뿐입니다. 팩트는 날카롭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그 칼날조차 기회가 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할 때 여러분은 정돈된 인벤토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벤토리를 정리했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죠.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는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최종 보스와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부의 레벨로 점프할 수 있을까요? 그 전설적인 역전의 시나리오, 마지막 5장에서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1929년 대공황이라는 사상 최악의 서버 다운 사태 속에서도 백만장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게임패드를 던질 때
단 1%의 유저는 조용히 다음 시즌의 업데이트 노트를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서버가 흔들리는 지금은 누군가에게는 게임 오버의 공포겠지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체급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대규모 레벨업의 기회입니다. 20년 동안 숫자의 파도를 타온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시스템의 붕괴는 끝이 아니라 낡고 병든 규칙이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서버 이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게임의 최종 보스는 1100조 원의 국가 부채도 7%의 고금리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공포와 절망이라는 이름의 보스입니다. 시스템에 균열이 가면 대다수 유저는 패닉에 빠져 소중한 아이템을 헐값에 던지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캐릭터 삭제를 당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을 읽으십시오.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리가 바뀔 뿐입니다. 종이 화폐의 가치가 증발할 때 실물 자산의 가치는 폭등하고 낡은 금융 서버가 멈출 때 블록체인이나 AI 같은 새로운 엔진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위기는 곧 기존의 기득권이 가진 레벨을 강제로 초기화하는 시즌 리셋과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짓누르는 골다공증 같은 부채와 금리의 압박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라는 화려한 갑옷이 벗겨진 자리에 에너지, 인프라와 로봇 기술이라는 새로운 신화급 장비들이 장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장에서 준비한 실물 자산과 기술, 그리고 신뢰라는 아이템은 이 새로운 서버에서 가장 강력한 초기 자본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이제 끝났다고 말하며 포기할 때 여러분은 이제 내 차례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규칙을 학습해야 합니다. 이 게임의 컨트롤러는 여전히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국가가, 은행이, 회사가 여러분의 캐릭터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포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타인에게 맡겼던 내 생존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부의 유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2026년의 이 거대한 폭풍우는 머지않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거친 뒤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새로운 성을 쌓아 올릴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눈을 뜨고 준비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여정에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단계의 생존 전략 중 여러분이 당장 오늘 밤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막연한 걱정은 접어두고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훗날 국가 시스템이 멈춘 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살리는 위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자산 방어 포트폴리오와 각 상황별 맞춤, 대응 매뉴얼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준비한 다음 가이드를 주목해 주십시오. 당신의 생존과 성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